이단아, 돈키호테라는 별명도 모자라 엉뚱하다, 정신 나갔다는 말까지 무수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셀러리맨, 창업자에 이어 복지재단 이사장까지 역발상을 빼놓고 인생을 논할 수 없는 바로 이 사람. 역발상하는 남자 김우화 미오린 복지재단 이사장의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남다른 점이 꼭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모신 주인공의 남다른 능력은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발상으로 성공을 이룬 건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오린 복지재단 김우화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나서. 이 오랜 기간 기업을 이끈 경영인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소개한 대로 미우림 재단 이사장님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별명이 이단하다. 저는 어떤 업무 시작부터 좀 무모하고요. 네, 때로는 엉뚱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늘 어떤 사물을 본다든가 어떤 얘기를 나눴을 때 캐션 마크를 지니고 보죠. 그래서 업다운 싱크에서 생각과 사고를 모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이기가 닫혔을 때는 정면 돌파다. 정면 돌파를 합니다.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 뭐 펠레나 마라도나 메시 등등도 최고의 고급 전략이 공격이거든요. 저도 사실 선팅이 시작이 돼서 잘 몰랐지만 네, 우왕좌왕 충돌하고 네. 막 휘짓고 다니다 보니까 뭐 또리또는 이단하라고 아마 보는 분들이 그렇게 폄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왕좌왕하다가 역발상을 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셀러리맨에서 창업자로. 이 잘 나가는 대기업 셀러리맨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창업을 결심하게 돼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네. 갑자기 나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표를 던졌죠. 네, 그때가 몇 살이었죠?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넷. 네, 그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직장을 가족들이 그렇죠. 계시니까. 그리고 대기업에서 네. 19년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남달리 옛날에 성장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회사 다닐 때도 제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제가 회사에서 너무 많이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네. 했고 그런 참에 좀 어려웠던 후배가 자기 사업을 좀 인수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번의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하면서 이거 뭐 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손해보는 일도 아니니까 선배님 자기 한번 꼭 살려주세요. 인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수를 했는데 근데 그게 제 직업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후배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줬네요. 네. 감사하죠. 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업계에 발을 들이신 지 30년 정도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네. 썬팅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네. 저는 완전히 재고를 떠안고 거꾸로 시작을 했죠. 청개구리처럼. 네.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티란 단어가 아주 생소했던 때거든요. 그럼요. 일부 이 층만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래가 있듯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일본 필름이 시장이 한 70%, 미국 필름이 한 20%, 기타 한 10%였는데 네. 공교롭게도 저희는 이미 4개의 총판이 저희 제품을 팔고 있었고 네. 저희가 제일 후발 업체였습니다. 네. 때로는 그 우리 후배한테 좀 속았다는 느낌도 들었고 아,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는 뭐 예를 들어서 선팅 전문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주로 뭐 카센터나 길거리에서 하던 시대였는데 음. 선팅을 할 수 있는 가게마다 제가 안 다녀본 데가 하나도 없고요. 네. 또 심지어는 상대 회사에 가서 야 어떻게 하면 물건 좀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아니, 하면 좀 노하우를 그러니까 경쟁사에 가서 그걸 물어보니까 저 또라이 아니야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똘이라는 소리도 아마 그때 붙여졌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저 친구는 3개월 아니면 6개월이면은 아마 이 업계에서 사라질 거야. 네. 망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전 뭐 굉장히 희망이 생겼어요. 네. 장사는 마케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보니까요. 네. 이게 다 경험이 있어서 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기업의 텔레비전 냉장고 파는 특판 부서에서 남다른 역발성으로 또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판에 과장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서실에서 특급 공문이 비밀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육해 공군 장군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네. 그게 전자 제품이 납품되어야 하는데 그 규모가 한 1억 정도였습니다. 네, 당시 큰 규모네요. 네, 그 당시에는 금성사가 S전자보다는 매출이 높았어요. 그 대부분 금성사가 그동안에는 이제 납품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같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됐는데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규모도 규모지만은 들어가서 납품이 되면은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판 과장으로서 야 못 먹어도 고다. 예, 고는 회사에서 욕 먹을 거고 먹어도 욕 먹을 거고 그럴 바에는 한번 사고를 치자. 대부분 이제 입찰을 할 때는 뭐 상사하고 상의를 하는데 S전자의 경우는 과장 중심이어서 제가 사고를 한번 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1억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일원을 쓰셨어요? 네, 가감히 일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월급제니까 일원에 이제 와서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품윗을 잘 써야 되거든요. 야, 정말 일원의 낙찰을 받지만은 이거는 뭐 1억 아니라 2억 이상 효과가 있다. 잘 만들어서 결제를 올렸더만 저희 상사가 그냥 결제판을 팍 던지면서 너 회사 다 팔아먹을래? 어머. 너 미쳐서? 네. 또 결제를 올려야 되는 아닙니까? 그래서 3번째 올렸는데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마침 그 소문이 언론사하고 기사가 나서 역전이 됐습니다. 일원 입찰. 이런 입찰. 네. 근데 그 후에 이병철 회장님께서 아마 사장단 회의를 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사원이 있다. 아마 칭찬을 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특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야, 너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열정적으로 일한 결과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로 또 주위에서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 참 대단한 역발상인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이거 1억 원짜리 일원- 입찰을 그러니까요. 1원 입찰을 쓴다는 했고 거 네. 자체가. 실제 그 광고 마케팅 홍보 효과가 2억 원에 걸 것이다라고 회사를 설득을 네. 했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고 이게 네. 마케팅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돈키호테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회적 약자를 가족처럼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재단을 네. 설립을 해요. 복지재단 이름이 미오림인데 네,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 미라클 기적, 네, 기적, 호프 무금을 써서 호프, 호프, 희망. 희망, 드림, 꿈. 꿈. 그래서 그걸 뭐 한마디로 설명을 한 미운 오리새끼의 숲. 그럼 지금 미오림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IQ 42의 장애자, IQ 40 이하 장애. 장애자, 그다음 정신지체 장애자. 정신지체 장애. 예, 한 몇 분 정도? 지금 우리 상주 인원이 한 100명이 조금 넘고요. 네. 지금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 네. 모시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재단 운영에서도 역발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요? 뭐 제가 제 사업이 뭐 영원히 잘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단이라는 건 나를 거친 이후라도 누군가는 이 재단을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야 뭔가 얘들한테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어떤 수익을 줄 수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세탁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세탁 마을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한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 세탁소를 통해서 한 3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까지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혁신 마케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인수하고 보니 굉장히 후발주자로 앞길이 깜깜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혁신적인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붙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시장이 그동안에 비하인드 마켓이라고 그래서 숨은 마케팅으로 많이 그렇게 회자가 됐는데 야, 이 세상에 한번 좀 알리자. 오픈 마케팅으로 가자라고 해서 대중이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필름이 포지션이 크지 않겠나. 그래서 직원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은 쓰는 만큼 효과가 있다. 광고는 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추는 건데요.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지금 썬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유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유통이 아니면은 굉장히 살아나기 힘들다. 네. 요즘 그 마케팅 용어 중에 서브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돈을 내고 상품을 받든지 아니면 네.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받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거 이걸 예. 구독 경제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카딜러 프로그램, 하나는 렌탈. 그래서 저희가 1년 준비 끝에 5월 달에 출범을 시켰는데 네. 영업맨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네. 좋습니다. 그러네요. 복지재단 이사장님 하고 계신데 네. 어떤 기업인으로 좀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지금도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말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래오랫동안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좋은 생각을 가졌으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이 뭐든지 틀에 갇히면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숙한 게 물론 좋지만 한 번쯤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퇴근할 때 좀 다른 길로 네, 가보려고요. 그런 혹시 차별화, 네, 역발상. 귀인을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